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로 될 때! 그치의 구도 새싹당 콩차. 임승수의 좌변기. 인류 최초의 가축이 무엇인가? 보통 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은 개보다 술록이 먼저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술록. 추운 유목지대에서 인간과 버타고 있는, 인간과 버타고 있겠습니까? 인간이 사육했겠죠. 옷과, 그렇죠? 그러니까 가죽, 그리고 젖,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술록이 먼저다라는 얘기고요. 또 돼지를 가축하면서 돼지한테 얻은 그런 병이 있는데 그것이 인플루엔자다라는, 그러니까 감기의 기원은 돼지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한편 남미에 쳐들어간 그런 스페인 정복자들, 왜 빛나는 문명을 건설했었던 그런 중남미의 그런, 거기가 아마 잉카였나 멕시코였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마얀가 하여튼 잉카인가 그런데 잉카였겠죠. 이 말을 처음 봤기 때문에 말을 타고 스페인 병사들이, 정복자들이 오는 걸 보고서 이것은 태양신이 보는 게 틀림없다 라고 여겨서 그렇게 고분고분하다가 나중에 몰살당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축에게, 인간에게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었죠. 예. 이렇게 사람은 동물, 자연계에 깃들어 살면서 동물을 길들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얻기도 하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흥미있는 얘기를 갖고 나오셨어요. 임승수 선생, 오늘 공장식 축산업의 정체, 이건 뭐 축산업, 네, 하여튼 이렇게 오프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뭐 항상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무슨 너무 오프닝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아닙니다.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예. 좀 체력이 안 좋아서 요즘에. 요즘에 강연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요. 네. 살림살이가 좀 폈어요. 예.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새벽 4시에 들어왔어요. 가게나고 뒤풀이를 너무 빡세게 하다가 몸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맞다. 안 그래도 네. 그 국민TV 대전 지역 협의회 분들이 네. 꼭 좀 광고 하나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예. 12월 13일 오후 5시에 국민TV 대전 지역 협의회 송년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걸 제가 왜 홍보하냐? 그날 이 송년회에 정말 굉장한 강사분이 한 분 오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비디오형은 아니고 오디오형인데 굉장히 그 오디오 쪽으로도 탁월한 분인데 성이 임씨고요. 이름이 승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12월 13일 날. 예, 12월 13일 오후 5시에 국민TV 대전 지역 협의회 송년회 그리고 강연은 6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분은 6시에 오시면 돼요. 근데 어딘데요? 맞다. 어딘지를 얘기해. 저도 저 중심으로 얘기하다가 네. 장소를 까먹었어요. 그 대전 코리아나 빌딩 8층에 있는
스카이홀이라고 합니다. 홀을 하나 빌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번지수로는 대흥동 196-2번지 대전에 있는 코리아나 빌딩 8층 스카이홀입니다. 저 이말단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네. 자, 12월 13일입니다. 오후 5시부터인데 강연 들으시려면 6시까지만 오셔도 되고요. 예. 근데 뭐 기왕이면 5시부터 오셔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1시간 전부터 가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얼굴이 두꺼워진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예. 네. 낯짝이 좀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제 손병희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공장식 축산업의 정체. 네. 오늘 주제를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은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그 박상표 수의사님 계시잖아요. 이제 타계하신 분인데. 예. 광우병 때. 예. 이분이 이제 수의사시고 참여연대 활동도 하시고 광우병 국민대책위에서도 활동하시고 이래저래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조용하게 병원 하나 예. 운영하면서 그 소박하게 오붓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예. 일신의 안락을 떨쳐버리고 예. 고생 많이 하시다가 그렇죠. 예.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책인데요. 제목이 가축이 행복해야 인간이 건강하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뭐 청년이서야 나라가 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가축이 행복해야 인간이 건강하다. 네. 책 표지도 이제 초록색으로 해서 이제 소나 돼지 같이 막 이렇게 닭도 그려져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저번에 이제 GMO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먹거리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 먹을거리 저도 참 관심 많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그 계란도 막 그 방사 유정란 이런 쪽으로만 먹고 그러는데 네. 안에 또 너무 윤안 떤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우리 먹거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육류. 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공장식 축산업이 이제 점점 육류 생산의 큰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공장식 축산업은 어떤 거냐면은 육류 생산량을 최대 극대화하고 대신 비용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집약적인 생산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가축을 사육하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하는데 네. 이제 이때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이윤 추구의 상품으로서밖에 이제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장식 축산업으로 가축을 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다가 가축을 많이 몰아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땅값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격리시키는 밀집 사육이 되고 인공적으로 막 시술을 하는 거예요. 뭐 호르몬을 주사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수정을 시킨다든지. 항생제 투여는 기본이고. 그래서 온갖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뭐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소아나 이런 애들한테 곡물 사료를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품종을 개량을 해서 단일 품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공장식 축산업을 하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고기를 많이 내는 게 목적이다 하면은 그 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그 여러 품종 중에서 단일 품종 있죠. 그거 하나만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특징들이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10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총 1억 80만 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죠. 미국의 이 비육장은 10만 개가 넘는데, 비육장이라고 하면 이제 고기소를 키우는 곳이겠죠? 10만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이 대형 비육장들은 그 10만 개 중에서 2,200개 정도에 불과하는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2% 정도 되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나머지 그 비육장 농가들은 대부분 사육 두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키우는 소 마리수가 42마리, 평균 42마리밖에 안 되는 이제 소규모의 가족 경영 형태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그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그 대규모의 비육장이 이제 2%인데 얘들이 시장으로 출하되는 그 고기소 비육의
85%를 사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소수의 2%가 예. 전체 부의 80% 이상을 예. 가져가는 그런 현실이 여기서도 예, 엄청난 네. 거죠. 예. 근데 이 대형 비육장에서 출하되는 소들은 주로 이제 거대 농식품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축장을 통해 상품화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이름 들은 것들이 타이슨 푸드나 카길이나 스위프트 뭐 이런 식으로 상위 이 4개의 거대 농식품 회사가 미국에서 소비되는 쇠고기의 81%, 돼지고기 57%, 닭고기 50%를 공급하고 있답니다. 야, 예. 그렇군요. 굉장히 여기도 이제 독점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공장식 축산업은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그 고기를 자기들이 이윤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게 이제 계열화되고 통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점점 이렇게 독점적으로 큰 대규모의 어떤 기업들이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축산물 수입 개방과 이제 한미 FTA 같은 것 때문에 돼지 같은 경우는 2,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1,500개 정도의 농가가 우리 전체 사육돼지의 60%를 기르고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공장식 축산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예.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공장식 축산업이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이 아마 이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마블링 있지 않습니까? 마블링, 네네. 그 대리석처럼 무늬가 좋다고 해가지고 이 마블링 고기가 마블링이 잘 돼 있는 게 뭐 1++ 등급으로 해서 최고로 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원래 이 마블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 목축업자들에 의해서 먼저 시작됐대요. 이 미국 목축업자들이 쇠고기 이제 품질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하다가 네 눈에 보이는 딱 볼 수 있는 이 지방의 양에 따라 하자. 네. 라고 이제 미국 농무부 장관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농무부 장관이 1926년 쇠고기 지육 등급 기준을 공식 발표했는데 그 이듬해인 5월부터 이 축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이 마블링을 어떻게 이제 기준으로 나누냐면은 거기에 이제 미국의 품질을 나누는 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프라임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이 초이스, 네. 셀렉트, 스탠다드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쉽게 얘기하면 프라임은 지방 그 하얀색으로 보이는 대리석처럼 보이는 거 하얀 게 가장 많이 낀 거죠. 보기 좋게 예. 눈으로는 보기 좋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미국의 이제 쇠고기 품질 등급 비율을 보면 그 전체 쇠고기 중에서 60% 이상의 고기가 그 프라임 초이스 이 두 개 최상 등급의 2개 이상의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어쨌건 이 마블링을 많이 넣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 미국의 등급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 등급, 1+ 등급, 1등급, 2등급, 상등급, 뭐 등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정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마블링을 지방을 끼우기 위해서 이제 소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한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덩치가 작은 소래요. 다른 소들에 비해서 이 종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물산들은 크질 않습니다. 예. 미국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게 큰데, 예. 예, 우리는 뭐 동물도 그렇고, 예. 식물도 그렇고, 심지어 해산물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아담하죠. 예. 원래 그 주로 이제 농경 목적으로 논밭을 가는데 이제 사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 덩치도 작으면서 살도 많이 안 쪘대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국물 내서 먹는데 좋은 고기였잖아요. 한우는 원래. 아, 국물 내서 먹는 게 좋은 거고. 그렇죠. 아, 그렇겠구나. 네. 기름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 안 좋으니까. 네. 그리고 뭐 사람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네. 소한테 먹일 기름진 게 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눈깔이나 먹고 이러는 거지. 뭐 네. 남은 거 중에서 혀 먹고 막 네. 이런 거. 예. 남길 게 없다고 그러던데. 일소였는데 우리는 고기를 목적으로 기른 게 아니고 그렇죠. 돼지와는 달리 소는 엄격하게 관리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예, 소는 함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농민들 같은 경우는 예. 개고기를 먹는 거였어요.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먹을 건 없고 뭔가 힘을 내야 되는데 그야말로 보양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개를 잡아 먹은 거고요. 그 신선한 채소와 함께 해서 확 끓여갖고
먹은 거고 양반들이 보니까 맛있어 보이거든. 근데 양반 체면에 개고기를 먹을 수는 없어. 그래서 소고기를 가지고 게장을 끓여 먹은 거죠. 그래서 육개장이라는 음식이 그렇게 된 거군요. 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긴 지금으로 치면 소가 트랙터인데 그럼요. 트랙터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벌 받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함부로 어디 아래 것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는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기를 얻는 용도로 쓴 게 아니었는데 점점 이제 식용으로 사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급격하게 이제 바뀌기 시작했대요. 이 1974년만 하더라도 거세를 하지 않은 18개월 나이가 18개월인 한우 숫소의 평균 체중이 289.6kg이었는데 네. 이제 한 30년이 지난 2004년에는 무려 542.2kg. 엄청나네요. 거의 뭐 2배가 거의 된 거죠. 2배가 30년 됐네요. 만에. 예, 그러니까 예. 몸집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1992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마블링으로 하는 이 쇠고기 등급 판정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레인, 네. 곡물 사료를 이제 많이 먹여가지고 살을 많이 찌워서 지방이 많게 해야지 높은 등급을 받으니까 이제 곡물을 많이 먹인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애들이 이제 살을 찌우면서 보통 소가 자연 수명이 25년에서 40년인데 보통 열심히 곡물을 먹여서 한 2, 3년 정도만 살을 찌워가지고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볼 것은 소에게 풀만 먹이면 보통 이제 지방이 들어차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곡류를 막 먹이는데 네네. 이 곡류가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은 GMO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예. 유전자 조작 농산물들. 예. 이 GMO고 주로 이런 GMO를 많이 또 파는 애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카길이라든지 네. 그 미국의 대형 그 농수산식품 업체들인데 그러니까 이 카길사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료를 만드냐면 봤더니 그 카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곡물 수출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최고의 농식품 회사인데 네. 이 카길 같은 경우는 GMO 그 옥수수나 콩으로 기름을 짜고 나서 남은 찌꺼기 있죠. 네. 요거를 갖다가 이제 곡물 사료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찌꺼기조차 이렇게 소들이 먹는 곡물 사료를 만들어서 꼭 먹고 알 먹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저라면은 네. 그렇게 갖고 저 돈이 나오면은 네. 내가 목장을 운영할 것 같아. 목장을. 예. 안 그래도 굳이 그럼 팔 필요도 없이. 자기들이 일관적으로 쫙 무슨 일관 제철소처럼. 그래요. 그리고 네. 더 돈이 더 남으면은 예. 그 우유 공장도 만들고 예. 그리고 항생제 예. 또 만들어 팔 것 같아. 안 그래도 그런 쪽과 다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들이. 저도 자세히까지 들여보진 않았지만 예. 점점 뭐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어쨌건 이 소들에게 먹이는 그것들이 유전자 조작 그런 어떤 콩이나 옥수수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못 먹는 그런 유기농 콩이나 그런 걸 쓸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럼요. 그런 싸구려를 쓸 게 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료용 곡물의 자급률이 또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키우는 소들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런 데서 수입한 것을 다 먹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소들이 먹는 것이 유전자 조작 그런 것들이고 그런 걸 통해서 마블링, 살이 막 쪄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원래 소라고 하는 것이 풀을 뜯어먹고 이 되새김질을 하는 위가 4개짜리 반추 동물이잖아요. 반추한다 할 때 반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뱉었다 씻고 이러면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 네. 원래 이제 그 풀이라고 하는 것이 잘 소화가 안 되니까 진화상으로 네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소화를 시킬 수 있게 얘들이 이제 커온 건데, 그래서 예. 왜 서양인들은 다리가 길까? 그것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건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왜 서양인들은 장이 짧을까? 동양인들에 대해서 그 장이 짧다고 합니다. 동양인들은 이런 풀을 많이 곡류, 초식 이런 걸 많이 먹어서 섬유질을
소화시켜야 되니까 장이 긴 거고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예. 육식을 주로 했기 때문에 예. 장이 짧다. 그래서 또 그래서 딱 보면은 뭐 상체가 짧잖아요. 예. 동양인들보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상체가 좀 길고. 예. 하지만 이제는 한국인들도 동양인들도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서 체형도 달라지고 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키가 커지는 걸 수도 있겠군요. 네, 신체 비율도 달라지고. 그건 저는 몰랐어요. 네. 그렇구나. 우린 참 초식 동물이에요. 저는 초식남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반추동물인 소한테 풀이 아니라 곡물 사료를 먹이게 될 경우, 이 반추위, 4개짜리 위 내부가 산성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평소에 안 먹던 거가 이제 소화를 시키니까. 그러면서 유익한 미생물이 죽게 된대요. 산성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달라져 산도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살던 미생물이 못 살고 죽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소의 위가 가스로 가득 차게 돼가지고 왜냐면 미생물들이 그걸 분해를 못 시키니까요. 네네네. 꽉 차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심할 경우는 이 부풀어 오른 위가 폐를 압박해가지고 이 소가 질식사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공장식 축산업자들은 이 소가 곡물 사료를 먹고 가스가 발생해서 질식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갖다가 사료에 섞여서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곡물 사료를 먹이게 되면은 소들에게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렇게 죽게 되면은 이제 자기들 고기 팔아먹는 데 이제 돈에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게 되니까 거기다가 항생제를 섞어서 이런 어떤 대증요법이죠, 일종의. 네네. 그런 증상만 완화시키는 형태로. 사람들에게도 특히 우리나라의 그 항생제 오남용 예. 이거 심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 동물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곡물 사료와 항생제를 먹은 소의 위장에서는 이 소화를 도와주는 유익한 미생물이 이제 죽어 없어지는 반면에 이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 유명한 거 있죠. 5157이라고. 예, 들어봤어요.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그 병원성 대장균인 5157 같은 해로운 대장균이 이제 득실을 거리게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왜 5157이 이제 왜 득실을 거리게 됐냐?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살찌워서 고기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네. 하다 보니까 항생제도 막 먹이고 그것에 의해서 속이 안 좋아져가지고 대장균이 득실거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농무부가 1998년에 이 미국의 공장식 비육장에서 곡물 사료로 사육되는 그 반추동물의 5%가 5157균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점점 이제 항생제 쓰고 이런 게 많아지니까 10년 후에는 무려 40%의 소가 5157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덩치는 커지는데 건강 상태는 점점 부실해지고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예. 그런 쪽으로 소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원래 평균 수명은 25년에서 40년인데 애들 우리로 치면 이제 사람이 80살까지 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치면 우리 애를 8살까지만 열심히 뭘 먹여서 돼지처럼 키운 다음에 외계인 누군가가 잡아먹는다.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지. 소들이 커나가는 방식을.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상태가 안 좋겠어요. 게다가 네. 우리 소싸움 소 있잖아요. 예, 예. 예? 소싸움 소에게는 풀만 먹이는 게 아니고 이러저런 보양식도 먹이고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낙지도 먹이고 뭐 그렇다는데 예. 그래서 성정이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 네? 그냥 그야말로 소 같은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나운 눈으로 변하고 호전적으로 변한다고 한다는데 저도 낙지 많이 먹는데. 그런 말로 낙지 마세요. 굉장히. 이건 낙지 마시고. 예. 근데 사실은 광우병 얘기가 예. 왜 나오냐면 거기 동물성 사료 먹이고 그래서 예,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안 그래도 나중에 동물성 사료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원고에 보니까 동물성 사료 바로 나오네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무슨 대단하십니다. 예.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 방금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살을 찌우고 더 많은 우유를 짜내기 위해서 소에게 이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네.
이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소한테 소의 사체를 에서 뽑아낸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것이 이제 과학 축산이었대요. 네. 과학적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네. 쉽게 얘기하면 사람한테 사람 고기 먹이는 건데. 그렇죠. 예. 이런 이제 끔찍한 일이 이제 더 좋은 고기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소한테 이제 막 행해진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광우병이라고 하는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미국에서는 이제 1997년부터 소한테 이제 먹이지 마라, 뭘 먹이지 마냐, 소 같은 그 반추동물에서 추출한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게 이제 금지한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미국의 소들은 자신의 동족을 잡아먹고 있대요. 왜냐하면 소한테 소의 지방 조직에서 채취한 기름인 우지라고 하잖아요. 우지. 네네네. 응? 우지랑 소의 혈액에서 추출한 이 동물성 성분을 먹이는 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마 그런 거겠죠. 법적으로 그것은 먹였을 때는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꼼수로 그런 거를 이렇게, 왜냐면 그것도 다 남는 건데 그걸 이제 다 먹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게다가 이제 소한테, 이 초식을 하는 소한테 지금 이제 돼지, 닭, 말도 먹이고 있대요. 미국에서는 소한테 돼지, 닭, 말의 뼈와 고기를 뽑아낸 육골분을 먹이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이 게다가 돼지 피, 닭 피, 말 피, 계란, 물고기 살과 뼈, 닭장 쓰레기 같은 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소 사료로 만들고 있대요. 지금 무슨 지금 괴기 영화 듣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 책 보고 나서 고기를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솔직히. 네. 내가 먹는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게 네. 과도한 육류 섭취 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애들이 성인병 걸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애들이 네.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너무 웃자라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뭐 호르몬 영향이 때문인지 막 굉장히 빠르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생리가 시작된다든지 예전에 비해서. 예, 근데 그게 보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런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고기들이 고기가 될 때까지 이상한 걸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바로 얘기할 성장 호르몬. 아. 이 축산업자들이 또 어쨌건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최대한 네. 빨리 키워서 빨리 팔아먹어야지 돈이 돌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이 곡물을 먹이는 걸로는 애들이 좀 느려 넘어.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도 이 다량 투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자라라고. 그래서 이제 2007년 미국 농무부 조사에 따르면 이 미국 내에 있는 대규모 젖소 농장의 한 42% 정도에서 이 소한테 이제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을 또 잘 만든 회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몬산토. 여기가 좀 참 대단한 회사 같아요. 종자 회사. 네. 종자만 하는 게 아니라 소 성장 호르몬도 만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홍릉 종묘를 앗아간. 예. 예. 이 몬산토가 이 유전자 조작, 역시 유전자 조작의 달인이에요. 네. 이 유전자 조작으로 소의 성장 호르몬을 대량 생산하는 기법을 특허 출원해가지고 이 제품 이름이 파실락이더라고요. 파실락이라는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파실락은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이 소 성장 호르몬 유전자 조작 상품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이 한 10년간에 걸쳐서 과연 이 파실락이 안정성이 있는가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열심히 해온 끝에 이 몬산토가 2008년 8월에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이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깝잖아요. 얘들이 또 보존 생각이 나니까 곧바로 이 파실락에 대한 특허를 엘란코라고 하는 이 회사에다가 3억 달러, 한 3천억이죠? 네. 3천억 원을 받고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 엘란코라고 하는 회사가 제가 잘 못 들어봤는데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래요. 그 엘란코라고 하는 회사의 원래 그 모 회사는 엘리릴리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국적 제약 회사고 뭐 프로작이라고 하는 우울증 치료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못 들어봤는데 이 세계적인 우울증 치료제래요. 네네네. 지금까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5대 약품 중 하나고. 근데 이 프로작 역시 이제
그 부작용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부작용을 은폐하고 이 엘리릴리에서 팔았다라고 하는 여기도 조금 이렇게 구린내가 나는 그 회사인데 이 그 엘리릴리라고 하는 그 회사를 모회사로 둔 자회사 엘란코가 조금 전에 이 몬산토로부터 이제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엘란코가 몬산토로부터 이 소 호르몬 시장 소 성장 호르몬 시장. 네네네. 한 90%를 점유했던 이 상품을 고스란히 넘겨받아서 이제 역시 잘 팔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좀 복잡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 부작용을 주는 그런 그 호르몬제라던가 뭐 등등 항생제라던가 이런 것을 지들끼리 넘겨받고 주고 받으면서 그런 것을 투여한 소들을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그런 소들로부터 취한 그런 고기랑 젖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먹는 그 뭐 시간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이 지금 몇 시죠? 네, 뭐. 갈 길이 많은데. 시간은 좀. 시간이 좀 빨리 가고 있네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먹는가, 옳지 않은 것을 먹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비육장이 어떤 적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그래도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그럼 바로 걸로 넘어갈게요. 소 성장 호르몬이 그냥 이제 먹였을 때 좋기만 하면은 상관이 없을 텐데 보통 우유 있죠, 여러분이 우유를 할 때도 이 소 성장 호르몬을 먹이면 우유 생산량이 10% 이상 증가를 한대요. 그런데 굉장히 그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유방염이 25%가 증가하고 수정 능력 있잖아요. 임신할 수 있는 수정 능력이 40%가 감소하고 애들이 다리를 절름거리는 그런 파행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55%가 증가한대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더 많이 생산되고 빨리 큰다는 이유로 열심히 이제 성장 호르몬을 이제 먹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을 하면 이 성장 호르몬이 이제 막 금지가 되고 있는데 어쨌건 열심히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화학에서 이걸 또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수출까지 하면서 이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단위 면적당 동물 수가 가장 높대요. 그래요? 그건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랑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 비유하자면은 소가 예를 들면은 뭐 국민 TV 건물 만한데 소가 몇 마리 들어가서 살고 있느냐 이런 것 따지면은 가장 우리 인구 밀도가 높은 게 아니라 그런 축산물들의 동물들의 인구 밀도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가축적으로 키워지고 있다는데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키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 비육하는 이제 소를 키우는 그 비육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키우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비육장에서는 그 마블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를 최대한 살찌우게 하면 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소가. 그래서 소를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이제 좁은 곳만 데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교도소의 징벌방, 먹방처럼 좁은 데다가 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들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게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0.76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육 상자가. 송아지 같은 거를 이제 거기다 이제 넣어놓으면 이제 송아지를 특히 이제 또 고기로 쓰는 경우는 송아지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이제 잡아버리는데 얘들이 이제 송아지 고기 같은 경우는 또 빛깔이 좀 연할수록 좀 값을 많이 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유에서 얘들한테 먹이는 우유에서 그 철분을 쏙 뺀 왜냐면 철분이 빼줘야지 좀 색깔이 좀 연하게 빠지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뺀 대용류라고 하죠. 그래서 대용으로 먹이는 그 우유. 그래서 그걸 먹이는데 그러면 이제 빈혈이 일어나잖아요, 얘가. 철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막 본능적으로 철분을 보충하려고 나무 상자를 막 뜯고 자신의 철이나 배설물을 계속 핥아 먹는데요. 그러면은 또 얘가 이제 병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게 목에 줄을 묶어가지고 고개도 못 돌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이고, 끔찍하네요. 네, 끔찍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는 이 송아지 사육 상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대요. 이건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1990년부터. 그리고 EU에서는 2007년부터 이제 금지를 했는데 참 이 미국이란 나라는 아직도 이걸 고수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미국이 한 따라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원래 송아지 고기 생산을 우리는 거의 안 했는데 요즘에 이제 슬슬 정부가 젖소 송아지 사육에 알맞은 환경 조성과 우수한 착유 우 육성으로 원유 생산량 극대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제 앞장서서 송아지 사육 상자를 막 보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0.76평이라 그랬는데 네. 한 평이 3.3m, 3.3m니까 네. 0.76평이라 그러면은 2m가 조금 넘는 예. 그런 상자 안에. 예. 그리고 우리는 송아지 고기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소고기예요. 예. 소는 자기 몫을 다한 때까지 예. 키웠다가 예. 어쩔 수 없이 뭐 아들 예. 대학 등록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던가 예. 또는 뭐 집안일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팔거나 예. 그런 것이지 송아지 때 먹는다는 게 말이 돼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네. 이제 빨리빨리 잡아서 돈을 돌리려면 송아지 때 막 잡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 송아지 평균 상자가 아까 0.76평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0.54평이래요. 우와. 더 좁아. 진짜 이게 좀 나쁜 쪽으로는 머리가 더 잘 발달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아유. 이 정부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속값이 폭락하자 이 송아지 고기 상업화를 막 더 추진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이제 농가를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이제 사는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먹는 쇠고기가 어떻게 도축돼가지고 이제 가축으로 포장돼가지고 오는지 잘 또 모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도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과정도 굉장히 골 때리더라고요. 네. 이 도축장에서 이제 어떻게 도축이 이루어지나 봤더니 우선 이제 먼저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이제 소를 운송한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운송한 소들은 계류장, 이제 멈추는 곳이겠죠, 잠깐. 계류장에 네네. 잠시 대기하는데, 이 계류장에서는 갈증을 해소시켜줄 이제 급수시설이 있대요. 왜냐하면은 가축들은 이동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체온이 올라가는데, 이 샤워를 시켜가지고 이제 체온을 낮춰준대요. 맞아요. 가끔 여름에 돼지들이 같이 움직이다가 네. 체온 상승 때문에 죽기도 해요. 체온 조절이 좀 능력이 떨어지는군요, 걔들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네. 여름에 트럭 타고서는 그 상자째 전기가 상자째 이렇게 따다닥 붙어갖고 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죽어버리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의사들이 유관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못 일어나는 애들 좀 이렇게 골라내고 네. 다운호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가 킬링 박스라는 걸 통과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기절을 시킨 다음에 전기 충격기 같은 걸로. 그렇죠. 예. 예, 기절시킨 다음에 이 철근 체인으로 묶어서 끌어올리는데 그 기절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강철 못을 발사하는 장치가 있대요. 그걸 머리에 탁 쏴가지고 이 기절시킨다고. 전기 그러더라고요. 충격기가 아니고 예. 강철못이에요. 이제 강철 못을 저도 무슨 건 것처럼 생겼다고 오. 들었는데 팍 하고 쏘면은 머리의 특정 부위에 이제 팍 들어가니까 뇌가 타격을 입어가지고 네. 거기가 이제 딱 기절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좀 얘들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들이 완전 심장이 멈추면 얘들 이제 소나 이런 거 피를 뽑아낼 때 네네. 왜냐면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게 동맥 같은 걸 딱 따가지고 펌프질을 하고 있어야지 피가 팍팍 빠질 거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그런데 네네. 죽어버리면 심장이 펌프질을 안 하니까 피를 잘 못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군요. 기술이래요. 죽지 않게 기절만 시키기. 네. 그런데 그렇게 노커라는 걸로 탁 뭐 강철못을 발사해서 죽일 때 이제 노동자들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일일이 제대로 기절을 못 시켜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은 산채로 네. 기절이 안 된 상태로 이제 끌려져서 그 상태에서 이제 가죽이 벗겨지고 네. 그 처치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출혈에 의해서 예. 의학적으로는 최소한 예. 기절이 됐기 때문에 의식은 없다 하더라도 피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것도 다 쉽게 모든 걸 하려고. 하지만 가끔은 그 의식이 남아 있는 애들이 있고 걔들은 굉장한 고통에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동화된 기계로 이제 가죽을 벗기고 나서 뭐 머리를 뭐 이렇게 세척하고 뭐 이런 등등의 쭉 어떤 이제 조치를 해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과정이 당연히 공장이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속도가 빠를수록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빨리 출고량을 많이 늘려서 이제 회전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량 생산이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작업장 환경이 1시간에 한 300마리에서 400마리를 소를 도축하는데 이 속도라고 하는 게 와. 유럽이나 일본보다 2배나 빠르대요. 제가 이 동영상으로 이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무슨 그거 이제 영화를 한 2배속으로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보니까 모던 타임즈 같은 영화 찰리 채플린이 나왔을 때 살짝 거기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게 진짜 무슨 2배속 도축장 영상이라고 하는데 2배속으로 움직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게 빨리 고기가 이렇게 실려가지고 달려서 오니까 자기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노동 강도를 일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로 일한 게 이제 히스패닉들. 그러니까 뭐 불법 체류자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히스패닉이라고 하면은 그 라틴계, 그러니까 중남미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그 이주 노동자들이네요. 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숙련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숙련도가 떨어져서 내장 같은 게 터져가지고 네. 515칠균에 오염된다든지 네. 아니 막 등뼈 같은 거 자르다가 그 막 파편이 태가지고 신경물질 같은 거 사실 위험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 그 광우병 관련된 오염된 물질이 튀기다고. 막 이런 식의 도축장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특히 이제 미국이 가장 심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제가 놀란 게 언제부턴가 다 미국산 쓰고 있더라고요. 음식점을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버젓이 마트에서 미국산이 잘 팔리고 있어요. 네. 근데 특히 미국산이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정육이 되고 있다는 걸 알면은 사실 사 먹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그때 이렇게 2008년에 열심히 싸워서 그 몇 년 이상 된 광우병의 위험이 높은 그럼 소고기는 수입하지 못하게 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더 더러운 게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더 할 게 있어요. 이거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좀 비위가 상하실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음식물의 얘기라서 저번에 GMO 때도 그렇고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이 육가공 업체들이 보통 이렇게 막 정육을 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이 가축의 뼈나 몸체에 고기들이 좀 달라붙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팔아먹으려고 다 이거를 가공하고 회수하는 작업을 한대요. 이거를 이제 육회수, 영어로 meat recovery. 고기를 다시 재생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네네네. 그래서 이 고기를 다시 회수하는데 이 육회수를 할 때 우선 이 육회수 공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뼈나 이런 데 붙은 걸 회수하다 보니까 이 쇠고기 조각에 골수나 척수 같은 신경 조직이 과다하게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광우병 위험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막 이렇게 붙은 것을 떼어내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영양소로 사용할 수 없는 단백질들이 아주 많이 섞여 들어가게 되고 5157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들도 역시 거기에는 득식을 거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햄버거 패티 만들고 그렇죠. 싸구려 소세지 만드는 거잖아요. 피자에다가 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골 때린 게 이렇게 육회수 공정을 마치고 남은 폐기물이죠. 이제 미트 리커버리 이렇게 붙은 찌꺼기까지 떼고 또 남은 게 있을 거잖아요. 요것도 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뭐 곰탕 끓여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육회수 공정까지 마치고 남은 폐기물은요. 렌더링 공장이라고 하는 데에 옮겨지는데 이 렌더링 공장이 뭘 하는 거냐면은 수많은 이런 폐기물을 모아가지고요. 이걸 갈아가지고 다시 재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치 어묵 만들듯이 갈아가지고. 근데 이 렌더링 공장에 들어오는 이 재료들이 어떤 거냐면 온갖 사체나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도축정에서 남은 폐기물, 병들어 죽었거나 이 검사에서 불합격한 가축의 사체, 네.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당한 개나 고양이 사체, 길거리에서 차에 치여 중 로드킬 당한 죽은 동물의 사체, 식당이나 슈퍼마켓에서 버린 쓰레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렌더링 공장으로 간대요. 맙소사.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대한 탱크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그거를 막 섞고 그 다음에 그걸 분쇄기로 짧게 부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한 115도에서 145도 정도 온도로 열 처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방을 분리해요. 그리고 남은 찌꺼기를 압착해서 6골분 원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사료로 만드는 거죠. 이걸 사료로 만든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먹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추출한 지방. 그러니까 지방은 빼고 남은 찌꺼기로 사료를 만들었죠? 그 지방도 안 버려요. 그 추출한 지방도 또 사료로 만들고 우리가 쓰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합니다.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있죠, 사람이. 그래서 보통 뭐 그런 걸 썼다라고 동물성 뭘 썼다라고 하는 것들이 동물성 지방 이런 걸 쓰는 거로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저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나 지금 윤승수 씨가 이렇게 무서워 보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화장품 안 쓰거든요. 사실 지금 이거 녹음 방송인데 네.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지금 얼굴을 못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문희정 아나운서가 듣다가 나갔다 오셨어요. 지금 비위가 상하셔가지고. 네, 엄청 옳지 않은 이야기를 정말 제가 막 웃으면서 하니까 제가 또 악마처럼 보였을 것 같고. 지금도 웃고 있잖아. 저를 굉장히 지금 못 볼 것처럼 보고 있어요. 저라는 사람은 지금. 알고 보니까 못된 사람이었어라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화장품을 잘 안 쓰다 보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내는 또 화장품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화장품이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거 아십니까? 어떤 농촌에 갔을 때 예. 소똥 냄새가 달라졌대요. 아, 그래요? 예. 예전에 방목했을 때 아침에 야, 소 꼴먹이고 와라 그러면은 가갖고 풀어놓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막 놀고 예. 뛰어놀다가 뭐 이것저것 서리도 해먹고 그러다가 예. 해가 뉘엿뉘엿지면은 데리고 가잖아요. 예. 예. 내일 또 만나자 그러고 예. 예? 옆집 애들이랑 예. 거기다 싼 소똥은 풀을 먹었으니까 예. 그때 뭐 농약도 잘 안 쳤을 테니까 마음껏 먹입니다만 향기롭다는 거예요, 소똥 냄새가. 냄새가 역하지 않다는 네, 거군요, 그리고는 쉽게 거기 이제 말똥구리, 소똥구리 이런 애들이 이제 굴려가면서 또 분해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저 초원 지역에서는 그런 소똥이니 양의 똥이니 뭐 그런 야크의 똥이니 이런 걸 가지고 연료로 쓰기도 하고 말려서요. 그리고 젖은 상태에서는 덕지덕지 이렇게 바르면서 집을 짓기도 하잖아요. 벽에다가 이렇게 막 네네. 바르고 그러는데. 네. 예. 근데 요즘의 소똥은 너무너무 역해서 사료를 먹이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먹이니까 냄새가 옳지 않은 거고 또 그렇게 좁은 곳에 가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합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몸이 약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20년 동안 돼지를 예. 기르셨습니다만 얘도 그 모돈이라고 해서 새끼를 낳기 위해서 키우는 그 돼지들은 예. 나중에 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 좁은 데서 가둬 기르기 때문에 계속 누워가지고 젖만 메고 애만 낳다가. 그 돼지는 눕질 않거든요. 예. 예. 아. 네. 하여튼 엎어져 있다가 아, 눕질 않는군요. 전 눕는 줄 알았어요. 다리가 짧아서 잘 못. 발라다 눕지는 않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옆으로. 뒤로 눕는 게 아니고. 그럼요. 자빠지진 못하고. 예. 예. 옆으로 살짝 눕는데 예. 밥 먹을 땐 일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 일어나는 게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만큼 그 살만 찌우고 그 돼지 젖 먹이고 이러면서 운동이 부족하니까. 아, 운동이 부족하니까. 네. 저는 조금 전에 집 짓는 얘기를 하셔서 딱 떠오른 게 요즘에 네. 그 최병성 씨 예전부터 제가 그분 많이 봤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에다가 그 시멘트 하는데 막 우리나라 시멘트에 보면은 막 일본 폐기물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은 사료에다가도 그 오만 더러운 걸 다 넣고 고기 키우는 데도 넣는데 이제 집 짓는 데다가 시멘트에다가도 폐기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이제 애들한테 아토피도 일으키고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심지어는 일본 방사능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아파트 시멘트에서 방사능 측정이 그냥 엄청나게 이제 높게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인간이 쓸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이 먹는 거나 사는 곳 이런 데다가 막 쓰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또 페인트 칠이나 도배는 잘해놓으면 이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고기도 포장육으로 잘해놓으면 이게 무슨 진짜 좋은 고기처럼 보이고 뭐 마블링 눈으로 막 대리석처럼 멋있다고 하는데 눈으로 보이기만 좋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우리 몸에 너무 해독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의 초원을 팜파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거기서는 아직도 그 방목해서 네. 먹인다는데 네.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총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네. 우리가 지금 유기농을 고집하고 지금 뭐 방사라고 하셨죠 아까.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남한강변에 살고 계신 어떤 시인 한 분이 네. 저한테 유기농 계란을 보내주셨는데 네. 보통의 유기농 계란이랑도 달라요. 아, 또 달라요? 네. 색깔이 일단은 엷어. 그리고 크기가 고르지가 않아. 아, 달걀이 크기가 예, 고르지가 예. 않군요. 그거는 방사한 거죠. 아. 예, 방사가 뛰어다닌 거예요. 그냥 유기농 뛰어다니다가 자기들끼리 눈 맞은 애들끼리 이렇게 그 해가지고 달걀이 나온 거죠.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달걀을 얻으려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디 나왔나 찾으러 다니겠네. 찾아다녀야 돼. 아. 근데 껍질이 두꺼워요. 아, 잘 안 깨지는군요. 잘 안 깨지죠. 그리고는 달걀 노른자도 잘 안 풀어져. 단단해가지고. 단단해요. 생명력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방글라데시에 몇 년 전에 네. 방송을 위해서 촬영을 갔었는데 그때 그렇지 우리가 먹던 고기가 원래 이런 거였지라는 그런 질긴 그 질긴이라는 게 기분 좋은 질김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먹는 고기들 보면 부드러운데 네. 그 부드러운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부드러운 고기 1++ 등급을 네네. 먹으면 먹을 일도 잘 없지만 항상 설사를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난 좋은 거 먹으면 왜 이렇게 설사하지? 나는 내가 입이 싸구려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입이 싸구려가 아니라 좋은 거를 몸에서 걸러내는 거야. 이건 나쁜 거니까 배에서 안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컨츄리하다는 얘기죠. 컨츄리하. 네. 몸 상태가 컨츄리하다는 얘기군요. 그것이.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네. 몸이 촌스럽다는 게 아니라 네. 몸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몸이 자연스럽고 몸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여전히 아직은 건강하구나. 안 좋은 게 들어오면은 내가 이렇게 흡수하지 않고 이렇게 빼내는 스타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오늘 꽤나 전문적인 얘기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거대 이런 사료회사나 뭐 이런 제약회사들의 음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좀 지나치게 좀 전문적이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몹시도 나중에는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돼서 방송을 하면서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죠? 예, 저도 사실 얘기하면서 상상을 안 하려고 그래서 네. 일부러 웃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 보면서 제가 봐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제가 지금. 남의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오늘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말단 여러분들, 저희 방송 통해서 혹시 불쾌하셨다고 한다면은 불쾌하셨겠죠. 그것은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거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